자, 응용수학 강의 8 이산시간 시스템의 시간 영역 해석 두 번째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는 시스템 표현 방식으로 차분식과 블록 선도의 개념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산자 표기법의 개념과 그것을 응용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죠. 연산자 표기법. 자, 이번 시간에는 블록 선도와 연산자 표기법을 이용한 피드백 시스템의 해석을 하는 방법, 해석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시스템 중에서도 피드백 시스템이라는 종류의 시스템은 굉장히 좀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요 말로 설명하는 건 잠깐 제쳐두고 요 블록 선도를 보죠. 얘는 요 연산자 표기법 수식으로 표현이 되는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봤던 그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블록 선도 보죠. 얘는 이제 전혀 새로운 종류의 시스템인데요. 얘에 대한 연산자 표기법 함수식을 써주면은 요렇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요렇게 쓴 함수식은 지금 얘랑 차이가 뭘까요? 얘는 딱 함수식을 다 쓰면 바로 출력이 입력에 대한 어떤 함수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요 시스템은 거꾸로 입력이 출력에 대한 어떤 연산이 적용된 그런 모양으로 함수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미도 굉장히 달라요. 지금 원래 지난 시간에 봤던 종류의 시스템, 출력이 입력에 대한 어떤 연산 결과로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시스템은 그 시스템 자체가 뭔가 그냥 계산 규칙, 요 식 자체가 바로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규칙처럼 된 시스템이에요. 연산자 표기법 함수도 계산 규칙이에요. 우측 이동된 신호를 원래 입력 신호에서 빼시오. 이렇게 말로 설명을 바꾼다면은 말로 설명하는 걸로 표현을 바꾼다면 이렇게 표현이 간단해집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입력이 출력에 대한 어떤 연산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는 요 유형의 시스템은 어떤 제약 같은 느낌이에요. y와 ry의 차가 바로 입력이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진 못하고 그냥 출력에 대한 뭔가 어떤 그런 조건으로 입력이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말 그대로 이 표현 자체가 사실 이 시스템의 그 특성의 차이를 잘 드러내는 거거든요. 피드백 시스템은 그러니까 입력으로부터 착착 연산해가지고 출력이 도출되는 게 아니라 지금 출력 자체가 다시 입력이랑 어우러져가지고 그래서 그게 새로운 출력으로 도출이 되는 그런 종류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종류의 시스템에 대해서 Y는 출력은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게 이슈가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임의의 입력에 대한 지금 출력을 얘기를 할 때 그리고 뭐 정지 상태라고 가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임의의 시점에 대한 출력 Y를 어떻게 이렇게 유출을 해내는지가 상당히 요 계산 규칙형 요런 시스템에 비해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보죠. 피드백 시스템의 예시를 하나 보죠. 방금 봤던 그 시스템인데요. 그 우리 연산자 표기법으로 다시 한번 그 함수식을 도출해 볼까요? 얘가 x고, 자, 요 노드가 얘가 y입니다. 대문자 y. 그러면은 이 y가 이제 딜레이로 들어가니까 딜레이에서 나오는 애는 ry죠. 그래서 요 노드는 x 더하기 ry입니다. 근데 x 더하기 ry가 뭐예요? y죠. 그래서 y equal x 더하기 ry. 이렇게 쓰여지는 건데요. 이 ry를 이항을 해가지고 y minus ry equal 1 minus r y equal x 이렇게 수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xn equal 단위 샘플일 때 yn을 찾아라. 이런 계산을 한번 우리가 해본다고 할 때요. 요 지금 전에 이제 지난 강의에서 한 것처럼 일단은 이렇게 계산된 연산자 표기법 표현 이전에 차분식 형태로 놓고 n에다가 n equal -1, 0, 1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n에다가 값을 대입해 가면서
그때 정지 상태를 가정하고 x-1은 0, x1은 0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요. 이렇게 계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보면 자 정지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 시작하는 시점에서 시작을 지금 0부터 잡았는데 y0 이전에 y-1은 0 뭐 정지 상태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0이고 그 0이 사실 여기서 나온 거죠. 그죠? 그 다음에 x0도 지금 x0이 되면서 그때 1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y0이 1입니다. y0이 1이 나왔어요. 1. 그래서 y0이 1이 나왔죠. 그래서 이 1이 나와 있는데 n이 1이 되면서 요때 y n equal 0일 때의 1이 이제 여기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얘가 이제 1이고 n은 1입니다. n equal 1에서의 이 딜레이를 거친 신호는 1이 나왔고요. x1은 0이죠. 그럼 0 더하기 1 하면은 y1은 또 1입니다. 그래서 또 1이에요. 그래서 y0이 그 직전 시점에 y가 1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시점에 이 y0이 또 영향을 미쳐서 y1이 또 1입니다. y1이 또 1이죠? 그래서 y2도 1입니다. x들은 계속 0이 나오는데 0이 들어가는데 y들이 1이기 때문에 그 직전 시점에 y들이 1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서 계속 1이 나옵니다. 자, 근데 만약에 x에 여기 샘플이 하나 더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x2도 1이에요. 그럼 얘가 2죠. 그럼 계속 이제 2가 나오는 거죠. 별도 입력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그러니까 x가 계속 0 들어가고 있는 동안은 2가 계속 나갈 거예요. 출력으로. 그러면 이게 왜 덧셈기 시스템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샘플 하나가 들어갔을 때는 1이 계속 나가고 샘플 하나 더 들어가면 그 시점부터 2가 나가고 즉 입력된 샘플의 높이만큼 그거를 다 합산한 게 출력으로 나가기 때문에 걔가 덧셈기인데요. 근데 뭐 꼭 덧셈을 계산을 해준다는 것의 신기함보다도 입력이 샘플 하나만 입력이 들어간 셈인데 즉 일시적인 어떤 한시적인 입력만 들어갔는데도 출력이 무한히 유지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어떤 시스템이요? 피드백 시스템이요. 이 무한한 출력이라는 거를요, 이거를 피드백 시스템이 아닌 지난 시간에 봤던 그런 종류의 시스템과 비교를 해보면요, 굉장히 이게 신기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이렇게 1-ry equal x라고 표현이 되는 이 덧셈기 시스템은요, 뭐랑 사실 정확히 결과가 같냐면은 얘랑 같습니다. 자, 아까 1-ry equal x라는 시스템의 출력이 단위 샘플 출력, 단위 임펄스 응답은 1, 1, 1, 1이었잖아요. 언제부터? n equal 0부터 계속 1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x가 이제 임펄스를 대입한다는 가정하에, 그럼 여기도 똑같이 x의 단위 임펄스를 가정을 하고 지금 바로 y equal 뭐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원래의 기본 단위 샘플, 즉 1 곱하기 단위 샘플, 그 다음에 한 칸 라이트 시프트 된 단위 샘플, 두 칸 라이트 시프트 된 단위 샘플, 세 칸 라이트 시프트 된 단위 샘플 등등등 그것을 무한히 더해야 그래야 얘랑 같아지는 셈이거든요. 이렇게 그 시스템을 만약에 우리가 블럭 선도로 그리면은 방금 봤던 그 간단한 블럭 선도 시스템이랑 동등한 블럭 선도 시스템이 이렇게 그려지는 셈입니다. 무한히 큰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드백 시스템, 즉 출력 노드가 뭔가 입력과 어우러져서 다시 출력으로 연결되는 그런 유형의 시스템은 출력이 이렇게 입력과 다시 어우러지는 그런 게 없는 시스템으로 동등하게 만들려면 무한히 많은 이런 항들이 합해져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피드백 시스템이
파워풀한 시스템일 것이다. 이 느낌이 딱 듭니다. 그래서 피드백 시스템의 정의를 다시 좀 엄밀하게 해보자면요. 간결하게. 현재 출력 신호의 과거값에 출력이 영향을 받는 시스템을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피드백 시스템 방금 보신 것처럼 아주 심플한 시스템에 심플한 입력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입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범위가 넓은 굉장히 파워풀한 시스템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실생활에 유용한 많은 시스템들이 피드백 시스템이에요. 뭐 예를 들어 방금 봤던 덧셈기라든가 뭐 에어컨, 냉장고의 온도 조절기, 크루즈 컨트롤 자동차 운행할 때 쓰이는 기능 그런 것들이 다 현재의 출력이 그 다음 출력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유형의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서 주로 봤던 디퍼런스 머신 변화량 측정기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입력과 직전 입력의 차잖아요. 그러니까 디퍼런스, 변화, 차를 계산하는 그런 시스템인 건데 얘는 피드백이 없는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피드백 시스템을 조금 더 다시 블록도를 가지고 좀 더 자세히 보면요. 피드백 시스템의 개념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사이클입니다. 루프, 사이클이나 루프. 그러니까 뭐 디퍼런스 머신 같은 시스템들은 이렇게 입력이 그냥 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신호값들이 이동을 해요. 근데 피드백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어떤 연산 흐름뿐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연산 흐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묶으면은 어떤 루프가 만들어져요. 루프 내지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릭 시스템이 되는 건데요. 하나 이상의 사이클만 존재하면 그 시스템은 결국 피드백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잘 이해를 하면요. 사이클 신호 경로를 우리가 따져보면은 피드백의 효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입력 샘플, 단위 샘플 하나만 입력을 했을 때 각 출력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요 사이클을 따라가면서 분석하면 이해하기에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보면요. 자, 일단은 아직 아무것도 들어가기 전 그 상황에서 이제 샘플이 하나 들어가죠? 샘플이 하나 들어갔는데 걔가 이제 출력으로 나와요. 근데 이 출력이 지금 요렇게 다시 루프로 돌죠? 루프로 돈 게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지금 여기 게인까지 하나 붙여서 이 게인 P0가 1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1이었는데 얘는 이제 P0가 되겠죠? 별도 입력은 없는데 그냥 그 출력 자체만 자기 스스로 계속 이렇게 사이클을 돌면서 P0 게인이 점점 곱해져가는 이런 모습으로 출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루프가 그리고 한번 성립이 되면은 하나의 임펄스 입력만 가지고도 그 다음에는 무한히 계속 도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피드백 시스템의 사이클, 루프를 통해 이게 무한 반복, 출력이 자기 스스로를 계속 무한히 유지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 얘기인 즉슨 피드백 루프가 있는 피드백 시스템에 대해서는 싱글 임펄스에 대한 출력이 이렇게 그 임펄스 들어간 순간 이후부터 유지가 되는 등비수열처럼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피드백 루프 경로에 있는 이 게인에 의해서 공비가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요 딜레이가 언제나 하나 있어야 됩니다. 딜레이가 있어야 현 출력이 이제 다음 시점으로 출력되고 다음 출력되고 그런 거죠. 만약에 딜레이가 없으면은 예를 들어 요 게인도 없고 딜레이도 없으면은 x 더하기 y 이퀄 y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얘네 둘이 상쇄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시스템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딜레이가 들어가고 그 딜레이 하나가 있으므로 피드백 루프에 딜레이가 있음으로써 이게 매 시점마다 계속 등비수열이 형성이 된다. 그걸 기억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이렇게 피드백 시스템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좀 틀렸는데.
네. 다음 블록들 중 순환적 신호 경로를 갖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보시면은 요렇게 자, 얘는 보죠.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 화살표 경로가 있나요? 얘는 없죠. 얘는 있나요? 얘가 있습니다. 얘는 있어요. 얘는 있나요? 얘가 있습니다. 있어요. 얘는 있나요? 얘는 두 개나 있죠? 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다 순환적 경로를 갖는 피드백 시스템이에요. 순환적 경로, 사이클이 있기만 하면 걔는 피드백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개의 피드백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이 예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피드백 루프가 있는 이런 유형의 시스템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싱글 단위 임펄스 샘플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무한한 임펄스 응답을 갖는다. 그리고 그 무한한 임펄스 응답이 여기 개인이 있다면 그 개인에 의해서 이 공비가 결정되는 등비 수열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등비 수열이 결국은 뭔가 큰 의미를 갖는 거죠. 가장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피드백 시스템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가장 피드백 시스템 중에 어떤 기본적인 형태의 피드백 시스템을 가정을 하고 걔의 결과를 우리가 다양하게 응용을 한다 내지 걔의 결과를 여러 버전의 형태로 만들어서 변형해서 걔네들을 조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복잡한 피드백 시스템을 만들기가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 가장 기본적인 피드백 루프의 출력 개념으로 정의를 하는 것이 시스템의 모드라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드백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 임펄스 출력 얘가 기하수열, 기하수열은 등비수열의 다른 말이에요. 등비수열인 건데 그래서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어떻게 되냐면 yn equal 0.5의 n승이 나오고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출력이 yn equal 1.2의 n승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모드라고 정의를 하자. 시스템의 모드. 피드백 시스템에 한정된 얘기지만 피드백 시스템의 모드라고 부르자. 심지어 근본적 펀더멘털 모드라고 그렇게 더 확실하게 이름을 길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모드라고만 기억을 하셔도 되겠어요. 시스템 모드. 그리고 시스템의 모드라고 정의한 이 기하수열의 공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블록 선도에서 이 개인 값이요. 이 개인 값에 의해서 기하수열의 모양이 요렇게 내지 요렇게 내지 요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하수열 공비 이 개인 값 얘를 따로 개념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줍니다.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극점이라고 불러요. 폴. 그래서 폴, 극점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 북극, 남극에 극점이 딱 있으면 그게 어떤 회전의 축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여기서도 이 폴이라는 숫자 하나로 얘가 이렇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아니면 그냥 일정한지가 결정이 되는 그런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시스템의 모드와 폴 개념을 정립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 시스템들을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셋 다 피드백 루프가 이렇게 있죠. 이 세 피드백 루프들에 대해서 응답이 발산하는 것이 몇 개인지를 따져봅시다. 자, 얘는 방금 본 것처럼 0.5 기준으로 1, 0.5, 0.5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쭉 가는 그런 기하수열이 만들어질 거예요. 얘는 수렴이죠. 얘는. 그러니까 발산하지 않습니다. 얘는 1.2만큼 계속 커져가겠죠. 그러니까 발산을 하죠. 1.2의 n. 얘는 그러니까 0.5의 n승 yn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얘는 yn 1.2의 n승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얘는 수렴합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연산자 표기법으로 쓰면은 자, 얘가 y고 얘는 0.5 ry고요. 그럼 이 노드에서는 x 더하기 0.5 ry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노드는 뭐냐면 이게 결국 y인데 y equal 1.2r x 플러스 0.5
ry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얘는 1.2 곱하기 0.5 얘부터 계산하면 0.6 r 제곱이죠. 그 다음에 y 이렇게 되고 플러스 1.2 자리가 좀 없는데 1.2 rx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걸 다시 정리하면 이쪽에 쓸까요? y 마이너스 0.6 r 제곱 y equal 1.2 r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얘는 이제 y 1-0.6 r square equal 1.2 rx가 되고요. 얘는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y가 지금 r 제곱마다 이제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방금 전 수식 다시 써보면은 y 1-0.6 r square equal 1.2 rx 이렇게 x 이렇게 됐는데요. 이 수식으로부터 바로 이런 그림을 시스템 모드 얘네들처럼 등비수열로 그리기가 조금 어렵죠. r 제곱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어려우니까 바로 x에다가 x 0 equal 1 그 다음에 x 나머지는 0인 단위 샘플을 대입을 해보면은 얘가 1.2고 얘가 0.7이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수렴하고 발산하지 않는다. 얘도 발산하지 않고 얘가 발산했던 뭐 그거를 풀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요 식으로부터 요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계산을 해낼 수도 있어요. 극점을 계산하는 방법 등등을 우리가 또 공부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가 또 이번 강의 남은 부분입니다. 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시스템 모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이런 더 복잡한 시스템이 만들어져도 이런 거를 뭐 시스템 모드의 합이라든가 그런 비슷한 유형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걸 쉽게 빨리 해석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게 이슈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얘 하나 발산하는 걸로 정리는 됩니다. 두 번째 예제 한번 볼까요? 아래 단위 샘플 응답 중 하나의 극점으로 표현이 가능한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몇 개인가? 라고 질문이 되어 있는데 얘가 사실 방금 전에 봤던 세 번째 예시 유형이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극점으로 표현이 되는 시스템은 표현이 가능한 그런 어떤 출력은 하나의 극점으로 표현이 되는 출력은 얘는 뭐냐면은 결국은 P0의 n승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시스템 출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싱글 루프라는 얘기죠. 딜레이 R, 게인 P0 있는 그런 시스템 얘를 우리가 이렇게 기본형으로 갖춰졌을 때의 출력을 얘를 시스템 모드라고 했던 거잖아요. 얘네들 중에 다 등비 수열이 되는 게 있는지 아닌 게 안 되는 것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죠. 자, 일단 낯익은 것부터 얘는 오케이 되죠. 얘도 되죠. 오케이. 얘는 어떨까요? 얘는 이렇게 진동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얘랑 비슷한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이런 거 하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얘도 오케이입니다. 얘는요. 얘는 이렇게 빨리 오르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오르는 이런 함수는 절대로 등비수열이 아니죠. 등비수열이 될 수가 없죠.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엔벨로프를 그려보면 진동은 하지만 엔벨로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빨리 증대하다가 점차 이렇게 수렴하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지는 값들이라서 얘도 등비수열일 수가 없습니다. 얘도 등비수열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극점으로 표현이 가능한 것은 즉 폴의 등비수열로 표현이 되는 그런 출력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여기서 이렇게 얘네 둘을 제외한 세 가지 케이스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 모드의 극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따져볼 수가 있겠는데요. P0의 값이 수열이 증가하는 속도를 결정한다. P0 값은 이렇게 전체 실수축에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아직 실수만 얘기하고 있는데 엄밀하게는 복소수도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복소수는 다 예외로 두고
실수값만 생각을 합시다.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발산을 해요. 그러니까 요런 기하 수열 모양을 따르는데 진동을 샘플 하나하나마다는 부호가 계속 반전이 되는 진동을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서는 수렴은 하는데 샘플들이 진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폴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은 진동은 안 하는데 수렴하고, 폴이 1보다 크면 발산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폴에 대한 시스템 모드 출력의 형태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사실 1-0.6 r 제곱 얘가 나왔었잖아요. r 제곱이 나오는 요런 유형의 시스템을 사실 2차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가 있거든요. 딜레이가 이렇게 2개 들어가는 시스템이요. 그럼 이제 2차 시스템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한번 따져보죠. 그리고 이걸 보다 보면은 2차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 근본적 모드, 그 시스템 모드들 가지고 조합을 해내는 그런 형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더 복잡한 시클릭 시스템을 상정을 했는데요. 얘는 보니까 단위 응답을 계산을 해보니, 그러니까 xn 방식으로 하나하나 단위 샘플에 대한 응답을 계산을 해봤더니 yn 형식으로 계산했더니 이런 모양이 된다고 합니다. 얘는 기하적이지 않아요. 응답이 증가하다가 심지어 지금 뭐 수렴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하고 있죠. 얘가 어떻게 이동을 할지 이거를 좀 더 전체의 임의의 n equal 예를 들어 100일 때에도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바로 계산해 줄 수 있는 yn에 대한 어떤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죠. 차분식으로 이걸 나타내려고 하면은 이거를 바로 이렇게 변형을 하면은 yn equal 요게 이렇게 정리가 이런 식으로 안 되고 yn과 그 다음에 yn-1 뭐 등등이 이런 것들이 공존해 가지고 그걸 또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배운 시스템 모드와 폴 등등의 정보를 잘 응용을 하면은 이런 2차 피드백 시스템에 대해서도 2차 피드백 시스템이죠. 2차 피드백 시스템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순조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게 이제 연산자 표기법, 시스템 모드, 그 다음에 폴 이런 개념을 공부를 했는데 그것들을 다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x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 x고 그 다음에 얘는 r 곱하기 1.6 즉 1.6 r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노드는 r을 두 번 r 제곱 y에다가 마이너스 0.63을 곱한 거죠. 이거 세 개를 다 더한 요 노드 x 더하기 1.6 ry 마이너스 0.63 r 스퀘어 y equal 뭐예요? 요 노드랑 같은 거죠? y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 x equal y 마이너스 1.6 ry 플러스 0.63 r 제곱 y 이렇게 되고요. 얘는 다시 1-1.6 r 플러스 0.63 r 제곱 y 이렇게 분배 법칙 적용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심지어 뭘 하냐면요. 인수분해까지 해주면 돼요. 1-0.9 1-0.7 0.9 곱하기 0.7 하면 0.63 0.9 빼기 0.9 빼기 0.7 하면 1.6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피드백 시스템을 우리가 연산자 표기법으로 함수식을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자, 얘 느낌이 보면은 뭐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항해 보면 y equal 1-0.7r 곱하기 1-0.9r 이렇게 분의 1 곱하기 x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요거 하나만 있었으면은 0.7의 n승 요거 하나만 있었으면 0.9의 n승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뭔가 이제 느낌이 오죠. 시스템의 모드들을 가지고 2차 시스템을 해석할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이렇게 연산자 표기법으로 수식을 다 정리한 다음에 이제 요항과 요항을 어떻게든 우리가 분할을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듭니다.
방금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된 요 시스템 함수식을 가지고 이걸 토대로 블록 선도를 그대로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0.7R 1-0.7R이 곱해지는 그 시스템은 싱글 피드백 루프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게 한 번 더 곱해졌으니까 연쇄적으로 싱글 피드백 루프를 하나 더 붙인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0.7이 빠져 있네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사실 얘는 이거 두 항 곱해지는 순서가 달라져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블록 선도를 그려도 뭐 동등할 겁니다. 그게 그겁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분해를 해놓고 보면은 뭔가 얘의 출력은 그냥 기하 수열이 나오는 걸 아는데,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거를 곱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좀 가늠을 해볼 수 있겠구나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기하 수열과 두 번째 기하 수열, 얘네 둘의 곱으로 이 출력을 다시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곱하면은 근데 이 두 개가 둘 다 무한 등비 수열인데 이거를 둘 다 이렇게 곱해버리면 되게 골치가 아프죠? 그러면 1 곱하기 1 항 하나 있고 0.7 곱하기 1, 그 다음에 0.9 곱하기 1 이렇게 항이 하나 있고 등등. 곱한 모든 항을 서로 다 곱한 다음에 동일한 차수의 항을 모으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뭔가 간단하지 않은 느낌이죠? 쉽진 않은 걸 조금이나마 좀 더 정리해보자는 의도로 이렇게 표로 정리해 볼 수도 있죠. 지금 A가 폴인 첫 번째 시스템 모드랑 B가 폴인 두 번째 시스템 모드를 모든 항들을 이렇게 세로 가로 방향으로 써가지고 서로 곱해주는 거를 다 모든 이 쌍별로 다 곱해준 걸 이렇게 행렬처럼 그려놓고, 그 다음에 R 항들은 여기, 그 다음에 R 제곱 항들은 여기, 이런 식으로 역대각, 이걸 행렬이라고 치면은 행렬의 대각 방향의 역방향이죠. 역이라고 하는 게 수직 방향이죠. 아무튼 역대각 방향에 따라 이제 R에 대한 동일 차수항을 이렇게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표로 그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골치 아프죠? 이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요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낼 수는 아직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이런 식으로 피드백 루프를 없앤 블록 선도로 그린다 하더라도 역시나 썩 그렇게 이해가 나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렬 시스템 함수식으로 두고 그 두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 모드들의 곱으로 해석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통찰을 그렇게 잘 제공해 주진 않아요. 그거보다 훨씬 나은 해석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요, 합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부분 분수를 이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요 식을 두 개의 항으로 쪼개는 거죠.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제 이 얼굴 부분 박스 때문에 식이 가려진 거를 그냥 잘 이용해서 이 기회에 아예 그냥 요 개수들, 부분 분수 아직 적용하기 전인 상태로 두고 지금 요 식을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 쪼개가지고 쪼갤 때 여기 부분 분수의 분자 값들 계산하는 거 한번 다시 복습이나 해볼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0.9R 분의 A 플러스 1-0.7R 분의 B에다가 여기 전체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요거 전체를 다 곱해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A 1-0.7R 플러스 B 1-0.9R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랑 같냐면은 이게 1이랑 같습니다. 1이랑 같은 상황이고요. 그럼 여기서 되게 우습지만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왜냐면 R이라는 건 라이트 시프트를 의미하는 연산자 기호지, 이게 무슨 미지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R을 마치 미지수인 것처럼 취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미지수인 것처럼 취급을 할 때 한 가지 포인트가 R 대신에 Z분의 1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R을 Z분의 1로 치환을 해줘요. 그래 놓고는 Z를 이제 미지수로 취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면은 1 요 위에다 쓰겠습니다. 1 equal A 1-0.7 분의 Z, 그
다음에 플러스 b 1-0.9 분의 z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양변에 z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z equal a, 이게 지금 여기 z를 이렇게 다 곱해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a z-0.7 플러스 b z-0.9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면은 z를 미지수처럼 취급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z에다가 0.7을 대입하면은 그러면은 뭐가 남아요? 0.7 equal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0.2 이렇게 되니까 b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b는 마이너스 0.2분의 0.7 즉 3.5가 되고요. a도 비슷하게 z에 0.7 대신에 0.9를 대입하면은 0.9 마이너스 0.7 a는 0.9 즉 0.2a는 0.9 즉 a는 0.2분의 0.9 이퀄 4.5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r 대신에 z분의 1을 치환을 해줘가지고 r이라는 라이트 시프트 연산자를 마치 미지수처럼 만들어줘가지고 부분 분수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전 슬라이드에 보였던 요 a, b 개수가 거기 나와 있는 고값들로 나와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3.5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2차 시스템의 이 2차 피드백 시스템의 분모항들을 부분 분수로 잘 쪼개줄 수 있으면은, 자, 이젠 얘네들은 뭐예요? 요거 뭐 4.5 곱해주는 거는 그냥 곱해주면 되고, 요거 1-0.9r분의 1이라는 것은 걔는 입력이 만약에 요 x를 다시 이항시켜서 단위 샘플을 대입을 했을 때 0.9가 공비인 폴인 시스템 모드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런 계산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0.9 1-0.9r분의 1 여기다 4.5가 곱해졌었지만 아무튼 요것만 가지고 y1을 생각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시스템 모드.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스템 모드 1-0.7r 가지고 나오는 0.7n승 얘를 또 쓸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는 사실 마이너스 3.5가 곱해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스템 모드 요 기하수열 0.9의 n승 곱하기 4.5하고 요 기하수열 0.7의 n승 곱하기 마이너스 3.5 해가지고 걔네 둘을 더해주면은 얘가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요 해석을 가지고 요 수식을 가지고 이제 yn equal 딱 써주면은 이제 n equal 100을 대입을 여기다 하더라도 바로 y 100 계산이 가능해지죠? 계산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계산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 값이 왜 그렇게 도출되는지에 대해서도 머릿속으로 두 개의 시스템 모드에 뭔가 가중합이구나, 어떤 상수 개수를 곱해가지고 합해 놓은 거구나 라는 게 바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 분수를 이용한 합 해석을 통해 2차 시스템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스템 모드들의 조합으로서요. 예시를 하나 더 볼 수 있겠는데요. 얘는 지금 이제 딜레이 가 두 개 있는 2차 시스템인데 여긴 0.6, 여긴 0.5 이렇게 돼 있고, 수식을 다 정리하면 이렇게 함수식이 나옵니다. 얘를 다시 인수분해를 할 때 마이너스 1.1r 플러스 0.5r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렇게 두 항으로 부분 분수를 나눌 수 있는데 이때 a와 b는 어떻게 되는지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z 이거 생각해보면 이렇게 바로 z까지 곱한 걸 생각을 할 수 있죠. a 곱하기 1 z 플러스 0.5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죠. 플러스라고 봐야 될 텐데 플러스 b 곱하기 이제 1 마이너스 1.1 z 마이너스 1.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z에다가 마이너스 0.5를 대입하면은 그러면 a 항이 없어지고 b equal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1.6 분의 z에다가 마이너스 0.5를 대입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1.6 분의 0.5 이렇게 나오고, a의 경우에는 z에다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1을 대입하면은 1.1 더하기 0.5는 1.6이니까 1.6분의 z에다가 1.1 이렇게 대입이 되나요? 그래서 a는 1.1분의 1.6분의 1.1, b는 1.6분의 0.5 이런 식으로 또 부분분수 계수들을 계산해서 여기 대입을 할 수 있죠. 그래 놓고는 이제 얘는 뭐예요? 1.12 폴인 시스템 모드. 얘는 0.5가 마이너스 0.5가 폴인 시스템 모드입니다. 그래서 걔네 둘에다가 요 개수들을 곱해가지고 더해주면은 임의의 항이 나오는 거죠. 참고로 보면 얘는 이제 폴이 하나가 절대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발산을 하는 그런 2차 시스템이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분수를 통한 시스템 모드의 합으로 2차 시스템을 분해를 하면요. 동등 형태의 시스템 블록 선도를 이렇게 그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2차 시스템들을 봤는데 이런 형식으로 지금 이게 그 두 개의 부분 분수 항들의 합으로, 그러니까 부분 분수로 나눠 가지고 두 개의 1차 분모가 1차 다항식인 그런 두 개의 항으로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각각의 피드백 루프 시스템을 하나의 어떤 병렬적인 그런 패스, 경로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시 지우면 여기 Y1으로 대표되는 요 첫 번째 시스템 모드에다가 4.5 게인 곱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Y2로 얘기할 수 있는 두 번째 시스템 모드에 마이너스 3.5 게인 곱한 다음에 걔네들끼리 이렇게 합을 해주면 바로 방금 여기 써놓은 부분 분수식이랑 동일해지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요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요 시스템하고 둘이 동등해요. 동등. 그리고 요 시스템은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모드 1, 시스템 모드 2 두 개의 시스템 모드의 어떤 병렬 구조를 갖죠. 병렬 구조. 이거는 시스템을 다양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가능한 분석이에요. 우리 연산자 표기법을 잘 응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고 등등 이런 과정을 다 거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시스템을 분해하는 좋은 방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게 폴입니다. 고차 시스템을 간단히 하는 요령은 폴을 찾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봤던 두 개의 예시에서는 모두 시스템 함수식이 인수분해가 수월하게 잘 됐거든요. 인수분해를 하면 저절로 폴이 나와요. 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한 거를 이런 형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은 R 앞에 붙어 있는 요 P0 마이너스 P0R에서의 P0가 얘가 폴이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만 되면 얘를 잘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수분해가 안 될 경우에는 얘를 인수분해한다는 게 그리고 근데 뭐예요 결국? 이걸 마치 R에 대한 2차 방정식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걔의 두 개의 근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근을 찾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R을 Z분의 1로 대체해가지고 근을 찾아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돼요. 인수분해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은 근의 공식을 써도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피드백 시스템의 해석 방법과 2차 피드백 시스템의 해석 방법을 또 한번 예제로 응용을 한번 해보죠. 연습을 해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블록 선도가 아니라 차분식을 가지고 2차 피드백 시스템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yn과 yn-1, yn-2 얘네들가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사실은 이 차분식으로부터 얘가 피드백 시스템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요거를 그러니까 연산자 표기법 방식으로 바꿔볼까요? 그럼yn은 대문자 y고 xn은 대문자 x인데 n 대신에 n-1이 있으면 r이 붙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y equal 마이너스 4분의 1 ry 플러스 8분의 1 r 두 번 이제 시프트가 됐으니까 r 제곱 y equal x 근데 rx 마이너스 2분의 1 r 제곱 x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요거 틀렸네요. 이퀄이 아니라 여기서 플러스죠. 그러니까 우변에 지금 4개 항이 있는 건데 얘는 마이너스. 이 두 개 항을 2항을 시키고 y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1 더하기 4분의 1 r 마이너스 8분의 1 r 제곱
y equal r 마이너스 2분의 1 r 제곱 x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우리 지금까지 이제 그 시스템 수식 정리할 때 그 x분의 y는 뭐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했었죠. 좀 더 보기 편하게. 그래서 그런 걸로 놓고 써볼 텐데 자리가 모자라니까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계속 풀이를 이어갈게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요 참인 명제 얘네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단위 샘플 응답은 0으로 수렴한다. 수렴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폴이 어디에 있느냐 요걸 묻고 있고요. 폴의 개수를 묻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 한번 살펴보죠. 폴을 구하고 나면은 다 저절로 우리가 참 거짓 여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깨끗한 슬라이드에 다시 수식을 계속 써보면요. y 플러스 4분의 1 r y 마이너스 8분의 1 r 제곱 y equal y 꺼내고 1 플러스 4분의 1 r 마이너스 8분의 1 r 제곱. 자, 얘를 바로 인수분해를 하죠. y 1. 자, 마이너스 8분의 1은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인데 둘 중에 하나가 부호가 마이너스인 그런 것 같죠? 근데 둘의 합이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쪽에 플러스가 붙겠네요. 2분의 1 r 1 마이너스 4분의 1 r 이렇게 되는 분모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rx 마이너스 2분의 1 r 제곱 x인데 사실 이 분자에 해당하는 이 우변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뭐 다 정리를 하고 나면 x분의 x는 이쪽으로 이항을 하고 y는 그 다음에 얘를 우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1 플러스 2분의 1 r 그 다음에 곱하기 1 마이너스 4분의 1 r 이렇게 되고 분의 r 마이너스 2분의 1 r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폴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분모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분자는 사실 피드백 시스템에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분모만 보면은 r 대신에 z분의 1을 대입해서 생각하면 1 플러스 2z분의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4z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요거 그 자체로 풀기는 좀 힘드니까 이 식을 전부 이퀄 0으로 만들어주는 근을 찾으려고 할 때 z제곱을 양변에 곱해주죠.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에도 z를 곱해주고 여기에도 z를 곱해주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되면 z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돼서 이퀄 0 그렇게 돼서 z는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자, 두 개의 폴 우리가 찾았는데 두 폴 모두 절대값은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두 폴이 모두 수렴한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폴이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아까 봤던 명제들 이렇게 확인해 보죠. 자, 두 폴이 모두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걔네 각 시스템 모드들 이 시스템 모드와 이 시스템 모드 모두 수렴하는 시스템 모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부분 분수로 나눠 가지고 체크를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어떤 유한한 상수 개수를 각 시스템 모드에다 곱해주는 걸 테니까 수렴하는 것 두 개를 여전히 둘 다 각각 수렴하겠죠? 수렴하는 것 두 개를 더해봤자 결국은 0으로 수렴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수렴하는 거 참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폴은 이렇게 됐었죠? 요건 틀렸죠? 부호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서 틀렸습니다. 플러스 2분의 1의 극점 존재 안 하죠? 얘도 당연히 틀렸고요. 극점 두 개 맞았고 참여 명제 있으니까 얘도 틀렸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하나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공부한 LTI 피드백 시스템에 대한 요약을 하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덧셈기, 곱셈기, 딜레이로 이루어진 LTI 피드백 시스템은 극점을 통해 특성을 나타낼 수 있죠. 극점을 통해 뭐가 정의되냐면 시스템 모드를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시스템 같이 더 복잡한 피드백 시스템도 이 단위 샘플에 대한 응답을 두 개의 단일 그 시스템 모드의 가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죠. 만약에 3차 시스템이 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원리상 지금까지 그 2차 시스템 해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그 원리를 생각하면은 당연히 3차 시스템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죠? 이런 특성은 이제 시스템의 범함수, 함수식, functional의 다항식을 이용한 연산자 표기법 해석으로부터 비롯되는데 각 과정에서 다 뭐 이치에 맞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아주 유용한 이런 연산자 표기법 응용, 활용 예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교재에 없는 연산자 표기법이라는 이론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걸 바탕으로 LTI 피드백 시스템 해석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교재에서 좀 중요하게 좀 제가 봤을 땐 누락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후로는 다음 시간부터는 교재랑 다시 좀 비교를 해가면서 교재에서 설명을 하는 내용을 좀 짚고 그 다음에 결국 임의의 입력 신호, 그러니까 단위 샘플이 아닌 임의의 입력 신호에 대한 출력을 계산을 하는 연산인 컨볼루션 연산에 대한 공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